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고흥에서 태어나서 이 광주에 와서 중흥초등학교, 광주 북성중학교, 또 광주 대동고를 졸업했으니까 사실상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온 셈입니다. 나중에 연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이제 인천에 노동운동을 하러 간 때가 85년도니까 지금 이제 33년이 흘렀습니다. 인천이 제2의 고향이 돼서 인천에서 사선 국회의원과 인천과격시장을 거치고 지난 2년 전에 당대표 출마를 했습니다만 그때 한 표 차로 컷오프로 떨어진 바람에 그 아픈 상처를 잘 이겨내고 2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다시 이제 본선 진출을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고향 우리 광주에 와서 우리 대의원 동지들 또 당원 동지들에게 또 시민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3파전이지 않습니까? 네. 학종 영향이나 뭐 세력 간 지지 이런 것도 상당히 복잡할 텐데 그 과정에서 세세포 대 또 죽은 세포 문제 점하실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과 또 최근에 불거진 조폭 관련 의혹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고소가 돼 있기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 문제가 검찰, 경찰 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이 밝혀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전당대회에는 모든 국민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난 속에서 뭔가 희망을 바라고 우리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탈당을 당 대표도 아닌 후보자가 요구하는 식으로 전당대회 쟁점을 만들게 되면 전당대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은데 우리 당내 분쟁으로 이게 전환이 돼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안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이 서로 지금 사실관계를 심하게 다투고 있는데 어느 일방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는 면이 있고요. 분쟁을 더 촉발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세포론은 제가 존경하는 이해찬, 김진표 후보님을 지정해서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생물체의 신진 대사에 원활한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많이 들은 게 이제 프랑스 축구팀이 지네디 지단이나 티에르 앙리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면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진 기회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신진 선수들이 네이마르, 메시, 호날두 같은 이 전설적인 영웅을 이겨내고 월드컵 우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진기의 젊은 사람들을 더 수혈해서 이렇게 신진 대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민주당과의 합당 부분이 절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래도 이 지역은 평화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지역이 많잖아요. 네. 그 부분 같은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짚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그 상대 당이 일단 반대하고 있고요. 민주평화당이 합당한다 그러겠어요? 합당이라는 것은 서로 의사가 합치돼서 그런데 저희 당도 원치 않고 있고, 대신 서로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개혁 경쟁을 하고, 민주평화당도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개혁 입법에도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개혁 입법을 위한 연대는 필요하지만 국민이 만들어준 당을 인위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20대 총선에서 이쪽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추미애 대표가 호남 비전위원회를 구성했던 말씀입니다. 호남의 예산 당해년도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됐고 이쪽에
근데 5구 대선이니까 대선 이후로 다시 지지도가 이 지역에서 또 당이나 뭐 지지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흐지부지됐다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내 어떤 이 지역 어떤 발전이나 소외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뭐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지 좀 황해 경제벨트, 환동해 경제벨트, 합해서 H벨트인데 H벨트를 U벨트로 발전시켜서 남해안까지 포함되는 U벨트 개념으로 발전시켜서 남북 경제 협력과 신북방, 신남방 경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전공과대학 수립과 에너지 관련 기업 500개 유치,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차세대 자동차 밸리 이런 사업들이 이 광주 전남 지역에 착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사실 무안국제공항이 정기적인 외국 노선이 아주 희박하잖아요. 오히려 광주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던 분이 지금 이용섭 시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안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용섭 시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와 함께 흑산도 공항 설치 문제가 또 환경 문제 등으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데 또 이런 문제를 좀 하고 드론 산업 같은 활성화들을 통해서 무안국제공항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번에 이제 KTX 노선도 이제 들어가기로 돼 있는 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요. F1 영암 경기장도 여러 가지 튜닝 산업이라든지 뭐 드라이빙 센터 같은 그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내는 것처럼 발전 계획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고향 고흥에서부터 여수까지 11개 다리 지금 연결 사업이 예산이 좀 차질 없이 뒷받침되도록 하고 나중에는 완도까지 연결시켜서 남해안에 이렇게 섬 간의 다리로 연결됨으로써 관광 자원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호남은 항상 의로운 고장이고 일제하에 광주 학생 의업 운동부터 시작해서 의병운동, 독립운동 그리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이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뒷받침해온 중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난번 총선 때는 저희의 부족으로 녹색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 광주 시민들 우리 호남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높은 지지로 다시 한번 지지해 줌으로써 촛불혁명의 성과를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 문재인 정부를 튼튼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 송영길에게 다시 한번 당대표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 고향 호남의 발전은 물론이고 이 호남의 정신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게재되게 하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 이루었던 한반도 평화시대, 분단의 벽을 뚫는 평화의 시대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